자, 오늘의 시승차는 레이 EV입니다. 레이 전기차. 제가 예전에 레이를 회사차로도 타봤는데 그때 레이의 실용성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얘가 전기차가 되면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명절이라서 짐이 많아요. 짐을 한번 좀 실어볼게요.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참 헤맸어요. 오, 무서워. 여기 보면 리어 시트가 이렇게 있고요. 캐리어 넣을 데가 없네? 이렇게 실으니까. 와, 이걸 넣으니까 캐리어 넣을 데가 없구나. 근데 뒷자리가 워낙에 넓으니까 뒷자리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네. 그럼 시트 하나만 이렇게 뒤로 하고 하나는 이쪽에 해가지고 캐리어를 이쪽에다 실을 수 있겠네요. 야, 레이의 장점이 이거야. 이렇게 해도 트렁크가 닫힌다는 거야. 잘 봐. 이번 명절을 책임질 차는 레이 EV. 레이 EV로 어떤 느낌일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배터리를 어제 완충을 했는데 212km 주행 가능하다고 떠 있습니다. 자, 역시 운전석 통풍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소감. 같이 고생하자. 이거 흉터 어떡해. 여러분, 흉터 치료 잘하는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빨리 가. 같이 고생하자고 끈 거야? 진짜 이러지 마, 예진아. 이러지 마. 100km 정속 주행 한번 해볼게요. 전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쾌적하다, 레이. 여러분,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반자율 주행 기능이 돼. 반자율 주행이 됩니다, 레이가. 이 조향까지 돼요. 엄청난 거지. 이제 다 되는 거야. 멈춰. 왜 안 멈춰? 반자율 주행 안 되나 보다. 아닌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구나. 반자율 주행 된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자율 주행 안 됩니다. 이건 돼. 근데 핸들은 돼. 그래도 핸들 조향 있는 거 되게 좋다. 근데 핸들 조향보다 이 반자율 주행이 더 필요한데 그게 없네. 아쉽다, 아쉬워. 자, 지금 정체가 시작됐고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km 탔고요.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180입니다. 자, 전비는 6.4km/kWh.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카메라 같은 거 다 달고 시승기 찍을 때 하도록 하고, 그 얘기는 일단은 마저 가볼게요. 일단 여기 막히니까 조금 더 전비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아이페달 모드를 켜서 아이페달로 회생제동 해가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정체길이 이제 끝났는데 6.6km, 전비 살짝 올라가네요. 와, 전기차를 타보면 저런 소리가 되게 약간 그 소리로 들려. 추억의 소리. 추억의 팝송 있잖아. 막 롱롱 타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산타페. 자,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50% 남았어요, 배터리. 자, 115km 탔습니다. 115km. 마라떡 볶기 하나요. 착한 맛이요. 우삼겹 추가. 우삼겹 추가해주세요. 잠깐만. 우삼겹 2개 추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야, 멋있다. 풍경 이거 봐봐, 예진아. 풍경이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안개야? 미세먼지야? 뭐야? 미세먼지. 전기차 탑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경차는 다 이제 이런 형태였잖아요. 전부 다 그냥 이런 형태였죠. 경차들은요, 그죠? 다 이런 형태, 다 저런 형태, 요런 형태. 그런데 그러다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사각형의 실용적인 차가 공간의 그 활용성을, 면적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면적. 차 안에 면적을 생각해보면 레이는 경차가 아닌 거죠. 너무 넓잖아, 이 면적 자체가. 사실 이 레이는 경차 카테고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차예요. 안녕하세요. 게다가 생긴 것도 이번에 포스 있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냄새부터 보통이 아니야. 지금 빨리 가자.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 타보니까 사람이 4명 정도 타고 짐을 실으려면 시트 둘 중에 하나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앞으로 가더라도 공간이 그렇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레이를 효율적으로 타는 방법은 이 분할 시트가 꼭 필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엄마 이거 좀 병 모양이야 완전히. 우삼겹 추가했어? 했어. 먹자 빨리. 예진아, 이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대. 그럼 마라탕도 건강에 안 좋겠네. 안 좋지. 근데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 신체 건강에 안 좋아.
자, 밤이 돼서 이제 충전을 할 건데, 충전을 할 때는 이게 충전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아야 됩니다. 요즘 웬만한 전기차들은 다 충전구가 뒤에 있는데 내연기관 베이스의 현대 기아차들은 충전구가 앞에 있죠. 자, 그래서 가운데 기아 엠블럼을 누르면 열립니다. 열리고 조명이 들어옵니다. 충전해주면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에서 소리가 나네? 아, 레이 목소리가 이랬구나. 여자였구나. 자, 다음날 이제 충전이 완료되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웃긴 거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 여진아, 이거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뚜껑 열려있는 게 되게 웃겨. 그지? 아, 어제 연비 주행을 좀 해서 그런지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는 241로 뜬다. 레이의 장점 있잖아요. 이거 이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평평한 작업 공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여기서 뭐 컴퓨터 작업이나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나만의 작업 공간. 전기차니까 이렇게 에어컨 켜놔도 되잖아요. 제가 이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이 레이 전기차를 보다가 맙소사 외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시트를 전부 다 폴딩한 다음에 에어매트를 깔면 차박이 되잖아요. 전기차는 공조 장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차박으로 제격이라는 거죠. 레이 EV를 타고 이번에는 경치 좋고 빵 맛있는 카페로 나들이를 나와봤습니다. 아침에 빵 먹으러 왔습니다. 레이 전기차를 타고. 와, 근데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41km 좀 정체길이었는데 정체길 달리니까 연비가 더 잘 나오네. 7.6. 와, 여기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제격입니다. 와, 좋다. 여기 빵 만드는 거 여기 직접 만드는 거야? 와, 명당이 있네, 명당이. 여기 시그니처는 요게 이제 베스트 메뉴입니다. 화이트 롤. 와, 이거랑 쑥 인절미 크림빵. 이거 맛있겠다. 콩떡콩떡. 밤밤 라떼다. 밤밤 라떼. 고구마 피자 진짜 맛있다. 뷰가 너무 좋다. 자, 이제 레이 전기차 타고 시승 소감을 본격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동 버튼이고 시동 걸 때 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 걸고 요걸 돌려서 D, 이렇게 D로 하면 R. 자,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게. 바로 또 위칙 차량용 살균 소독 티슈. 자, 쿠피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냥 연달아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45도로 뽑으시면 한 장씩 나옵니다. 45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컵홀더가 가득 찼을 때는 여기 도어 트림 컵홀더에도 여기도 보관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기 가람 베이커리 맛있다, 이제나. 그치? 빵이 정말 맛있어. 한참 타봤죠? 사실 한참 타봤습니다. 어때? 이 공간 안에만 있을 때는 절대 작은 차라는 게 안 느껴져. 이게 일단 엄청 공간감이 좋고. 그치. 차도 생각보다 되게 높이 있고. 아이페달 모드로 타겠습니다. 레이답지 않아. 가속력 봐봐. 자, 지금 오르막이죠? 전혀 레이답지 않아. 가속 봐봐. 가속 봐. 엔진은, 그러니까 레이가 1.0 가솔린 엔진이 최대 토크가 10이 안 돼. 최대 토크가 되게 중요해, 차를 끌 때. 그래서 항상 차가 괴로워하면서 달려. 오늘은 네가 날 얼마나 괴롭힐 거야. 그냥 이 마음이 항상. 차가 항상 주인 이놈아, 너는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냐? 약간 이거야. 경차의 그게 태생적 한계. 그만 좀 괴롭혀라. 날 죽여,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날 죽여.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엑셀 밟으면 하면서 달리는데 날 죽여라. 날 왜 이렇게 괴롭히냐. 약간 이거지. 근데 이 전기차 레이는 밟고 싶은 대로 밟으세요. 난 자신 있으니까. 난 자신 있어.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이 느낌이야. 근데 뭐가 있냐면, 하지만 난 빨리 죽을 거야. 약간 이 느낌이야. 잘 타야 250km 정도 타고 못하면 한 200km 정도 타니까. 자, 배터리 용량은 35.2kW시고요 엔진 최대 출력은 64.3kW예요 근데 마력으로 환산하면 1.36 곱하면 되니까 87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최대 토크가 15kg 풀스미트야. 15kg 최대 토크. 최대 토크가 15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1500cc 자연흡기 엔진의 힘만큼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500cc 자연흡기 엔진은 15kg 풀스미터를 낸다 하더라도 4000rpm 정도에서 내는 힘인데, 얘는 엔진과 모터다 보니까 모터는 전원을 공급해주면 최대 출력이 회전함과 동시에 바로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가속을 했을 때
이 넉넉한 힘이 특징입니다. 레이가 참 좋았어. 나는 예전에 회사 차로도 레이를 타서 거의 한 20 몇만 킬로 탔는데 엔진이 나간 거야. 왜 엔진이 나간지 알아? 날 죽여 차라리. 그러니까 진짜 지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20 몇만 대 엔진이 나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새 엔진을 사야 되나요? 물어봤지. 아니야. 중고 레이 엔진들이 많아. 그러니까 죽는 엔진들이 많아서 부활한 엔진, 중고 엔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또 중고 엔진을 달아서 한 10만 킬로 더 타다가 이제 폐차를 했는데, 그만큼 이 레이는 실용성 측면에서 전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너무 좋잖아. 이 넉넉함 너무 좋잖아. 이 시야, 여기도 수납 공간 있어. 그러니까 다 좋아. 뭐가 떨어지죠? 예진아, 뭐가 떨어져? 좀 더 전자식이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좀 예전 차부터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뭐가 더 전자식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슬라이딩 도어 말고 그냥 좀 카니발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열고 닫힌다든지. 아, 그런 거는 요 급에서는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이 차의 급이 경차다 보니까 그런 거 좀 힘들죠. 근데 그래도 봐봐, 오토홀드 돼. 오토홀드. 예를 들면 조수석 통풍 시트 정도는 있으면 좋죠. 운전석엔 통풍 시트가 있는데 조수석엔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요런 거. 근데 한 가지 이제 보면은 너무 놀랐던 거는 중앙 차로 유지가 됩니다. 단절 주행할 때 이 중앙 차로 유지 있잖아. 이게 돼. 편해. 근데 문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뻔했어. 자, 그리고 또 무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295kg이에요. 내연기관 레이보다 대략 250kg 무거워요. 이 무게와 하단에 깔린 배터리로 인해서 일반 내연기관 레이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달려보면 잔진동이 일단 많이 안 올라오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바퀴가 워낙 작다 보니까 큰 요철에 있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건 있긴 있어. 그건 태생적 한계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어떤 승차감이 있죠. 상당히 준수합니다. 말캉말캉해요. 그치? 이런데도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큰 요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와중에 바퀴들이 쇽쇽 제 일을 잘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레이가 갖고 있던 단점이 구닥다리 4단 미션이랑 진동 심하고 파워는 안 나오는 3기통 엔진이었는데, 그 단점을 동력원이 바뀌면서 진짜 말끔히 해소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 레이가 기존 레이의 전기차 버전인 걸 알면서도 타보면 아예 지금 나온 완전 2023년 신차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기존 레이의 느낌이 있긴 있지만 동력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 레이의 단점이 그냥 아예 씻은 듯이 나왔어. 암 말기 환자였어. 근데 씻은 듯이 나와서 20대의 몸 컨디션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 탈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어렸을 때 있잖아. 차를 이제 타면서 다음 차를 항상 꿈꾸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1600cc 4기통으로 시작했잖아. 그럼 이제 다음 테크트를 이제 타는 거지. 다음은 2000cc 4기통. 다음은 또 뭘 타겠어? 이제 6기통 한번 도전해보자. 신분 상승해가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전기차는 실구매가 2천만원짜리 레이나 7억짜리 롤스로이스 스펙터나 동등한 동력원을 쓰고 있습니다. 모터는 하나예요. 우리가 옛날에 미니카를 할 때도 블랙 모터, 골드 모터가 있었던 것처럼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터는 하나야. 듀얼 모터를 쓰던 싱글 모터를 쓰던, 그래서 평준화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면 그 평준화의 혜택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레이가 국고 보조금이 512만원인데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창에서는 실구매가가 1,300만원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에서 사면 2천만원 정도에 사는데 실구매가 1,000만원대 후반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이 레이도 4천만원짜리 전기차도 1억짜리 전기차도 조용하고 매끈하고 부드럽다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 물론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데 제 말은 내연기관 때처럼의 어떤 그런 엄청난 급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 EV는 진짜 탈만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에 CATL이 들어갔다고 이제 욕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산차는 좀 국산 배터리를 써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사실상 실제 타는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막 그렇게 막 중요한 판단의 어떤 그 걸림돌은 아니다 보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레이 안 사, 이런 기에는 레이가 가진 매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EQS 말고 레이 EV 전기차로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안 될 것 같아. 왜? 물론 EQS도 좋죠. 근데 레이 전기차 괜찮지 않아? 너무 괜찮지 않아? 와, 출력, 와, 밟는 대로 나가. 너무 회생제동 단계는
중간, 그리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아예 안 하면 내연기관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원페달 드라이브 있잖아. 원페달 드라이브. 초보 운전자들한테 원페달 드라이브가 되게 어렵고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이 레이 EV를 어르신들이 탄다고 하면은 아이페달 모드 말고 그냥 아예 내연기관이랑 똑같은 세팅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제동이 되는 이 시스템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 레이 전기차를 타보고 레이를 되게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반갑더라고. 너무 반가워. 와, 근데 이런 저속에서 빛을 발한다. 이거 지금 엔진 레이였으면은 덜덜덜덜덜 하는 그 3기통 엔진 진동도 엄청 들어오고 막 1단 2단 막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런 차는, 실생활용 차는 전기차가 제격인 것 같아. 거창으로 이사 가고 싶다. 거창. 할인 받으러. 반자율 주행까지 있었으면 완벽했을 뻔했어. 그죠? 그래서 생각해볼까, 랩마운트를 안 달고 했어. A필러 X그립 거치대가 리뷰가 얼마 전에 1000개가 넘었어.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X그립 A필러 거치대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많은 거치대를 사용했지만 돌고 돌아 결국 글래마. 그 평이 제일 많아. 그리고 레이처럼 프론트 벤트 글래스가 있는 차들은 랩마운트가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해 두면은 딱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튼튼한데 이게. 이 맥스를 거치를 해도 아주 짱짱하게 거치할 수 있어요. 랩마운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가속. 레이가 여러분 한참 이 창업하거나 돈 버는 시기에 있을 때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많이 찾는 차입니다. 그런 레이가 이번에 전기차 레이로 나오면서 완성도가 확 좋아진 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0km 정도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전기차 충전 환경이 좋다면 큰 문제는 안 될 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길 바라며 재밌었다면 안호준TV 구독해주세요. There's nothing but a clouded sky, and there's no day, there's only night.